여성분들은 기승이 자세를 좀 더 선호하고요. 남성분들은 후베이 자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구강성교는 여자가 남자한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 두 가지 다 구강성교라고 하는데 얘의 장점이 있죠. 구강성교를 통해서 어쨌든 임신 가능성이 제로고요. 구강성교를 통해서 실제로 지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스팟이 충분히 자극이 되면서 남자가 선호하는 체위와 여자가 선호하는 체위가 다른가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기승이 자세를 좀 더 선호하고요. 남성분들은 후베이 자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질문지 드린 거에선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이 자세는 자기가 자기의 성감대를 자극하게끔 남자를 살아있는 딜도로 쓰는 거죠. 밑에다 이렇게 자극을 해가면서 조절을 하고 이 자세가 조금 더 흥분이 오더라 하면서 압력과 뭐 이런 횟수나 이런 걸 좀 조절을 하는 반면에 이제 후배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실은 교감이나 이런 걸 좀 되게 중시 여기고 하는 반면에 이제 후배위는 그냥 보이지가 않고 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간 정복력이라든지 이렇게 뒤태 보면서 후 시각적이가 되게 중시하시니까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안전한 날이라고 하는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나요? 실제로는 가임기 여성에게 100% 안전한 날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뭐 그나마 좀 안전한 날이라고 하면 뭐 생리 중, 생리 직후도 실은 생리 주기가 좀 짧게 오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 안전한 날은 없고 나는 정말 매일 매번 생리를 28주기 정말 따박따박 칼같이 해 이런 분들이죠. 한 번도 어긋남이 없어. 그분들이 이제 100% 안전한 날이라고 하면 생리 끝나고 뭐 한 2, 3일 때까지 그 생리 중에 거의 끝물에 해당하는 뭐 생리 시작하고 5, 6, 7일 뭐 이런 무렵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에게는 뭐 100% 안전한 피임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내가 오르가즘이 좀 빨리 오거나 좀 길게 되면 더 행복감이 막 극강으로 올라가니까요. 내가 여기를 되게 잘 느껴야 돼. 그럼 이 골반 저근의 강화 운동. 근육이 발달하고 혈류가 개선이 되면 더 빨리 느낄 수 있고 근육이 더 조임이라든지 이런 강도나 압력을 높여주니까 여기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 위주로 하면 돼요. 그게 흔하게들 알고 있는 케겔 운동이고요. 주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고 있지만 쉽게는 뭐 똥 자르는 느낌이에요 라고 표현을 해드리긴 하는데 뭐 소변 보시다 중간에 참았다가 놔보세요 이럴 때 느끼시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화하면서도 한 번씩 한 번씩 조이면서 케겔 운동을 많이 좀 해주시면 자주 꾸준히 해주시면 이쪽의 만족도는 되게 극강으로 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모두가 다 근육이 약화되고 하니까 뭐 다른 건 뭐 걷기를 더 하고 있어요. 뭐 무게 치고 있어야 하더라도 여기는 평소에 대화하시면서도 아니면 뭐 집에서 잠깐 쉬는 때 잠깐 뭐 짬나셨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요.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변도 봐야 되고 방광의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뭐 전립선이 강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요 아랫도리 근육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주로 케겔을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강성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이 있나요? 실은 구강 성교가 이제 저는 이건 완전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제 산부인과에 있다 보니까 맨날 지 세척해드리고 막 이러해서 지를 안쪽을 맨날 보니까 저는 이제 구강 성교가 진짜 이거는 근데 실은 구강 성교는 여자가 남자한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 두 가지 다 구강 성교라고 하는데 얘의 장점이 있죠. 구강 성교를 통해서 어쨌든 임신 가능성이 제로고요. 구강 성교를 통해서 실제로 G스팟이라는 그러니까 지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스팟이 충분히 자극이 되면서 뭐 전이까지 갈 수도 있을 정도고 뭐 시오키를 맛봤다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구강 성교의 장점은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이제 연구된 이비인후과의 데이터에 의하면
구강성교를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죠. 여자들에게는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꼭 성기의 삽입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러스가 막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구강성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입 점막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전달을 받고 하면서 이제 요게 입 구강, 두경부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라는 최근 들어서 20, 30년간의 데이터상 HPV로 인한 이 두경부암의 확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강성교를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즐기시려면 뭐 덴탈뎀이라고 하는 걸 끼고 하세요. 근데 뭐 구강성교를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즐기려고 하는 건데 뭐 끼고서 하면은 충분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장점이 되게 많은데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강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충분히 좀 신경 써주시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강성교를 했을 때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맨날 질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오셨으니까 뭐 그냥 그럴 경우에 저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또 찝찝해 하시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건데 저는 봤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여자 질은 이래라고 하면서 이제 소독해드리고 암검진 해드리고 뭐 이런 정도이긴 하지만 증상이 없는 분은 저희가 크게 또 처치를 해드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맨날 보다 보니까 이 질이 이렇게 막 되게 깨끗한 청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이런 질을 우리 남편이 빤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약간 그러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염증이나 이제 뭐 이런 게 많을 경우에는 실은 파트너분 입장에서 빨기가 뭐 쉽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그런 거는 또 우리 여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자기가 느끼기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좀 불편하면 처치를 받으시고 하면 되니까요. 요건 요런 면이 있다면 우리가 또 여자들이 남자를 빨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도 실제로는 뭐 여기에 이제 뭐 헤르페스 병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옮겨줄 수 있는 게 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HPV라는 게 어쨌든 구강성교를 통해서 옮으면 남자에게는 뭐 인후두암 가능하니까 남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여자도 당연히 이 두경부암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안전하게 해주십사인데 뭐 쉽지 않죠. 그 덴탈뎀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알았는데 이 안에다가 끼는 콘돔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콘돔 끼고 할 거면 뭐 이렇게 원하는 걸 쉽게 얻지 못하니까 뭐 그럴 거면 왜 해? 뭐 이렇게가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정 원하시면 안전하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꼭 해야겠어 하면 뭐 덴탈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문성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게요. 이제 학문성교는 어쨌든 알려져 있는 게 학문성교를 선호하는 건 야동의 영향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제 동성애 분들이 하실 때 주로 하시는 데가 학문성교 아닌가요? 그래서 에이즈의 발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는 것도 다 그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알려져 있기로는 항문 조임근 자체라는 그 근육 자체가요. 압력이 질은 어쨌든 아기 머리통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질에서 조임보다 항문근의 그 근육의 조임근의 압력이 30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요. 한번 이제 이 조임근 자체의 압력을 맛보신 분들은 뭐 헤어나올 수 없다, 막 이렇게도 알려져 있어서 또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판타지 있잖아요.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 호기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느껴지는 게 그 조임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이 따뜻한 느낌을 감싸는 느낌 남성분들이 느끼는 게 이게 쪼여지는 요것만 좋으신 건 또 아니니까 그녀의 행복도 실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도 있다 보니까 조임 항문 섹스를 막 되게 좋아하는 여자분은 아직은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게다가 이 항문이라는 공간이 어쨌든 배설물이 배출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는 않다 보니까 항문 섹스는 상대방의 동의가 충분히 된 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뭐 관장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뭐 약간 그 배설물이랑 이런 게 묻어나온 채로 그걸로 다시 질에 놓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들의 판타지인데 그러니까요. 네. 기호도이긴 하는데
항문에 삽입하는 걸 항문섹스라고 합니다. 성관계는 아침과 저녁 중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아침에 보통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빨딱 서 있는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모닝섹스를 조금 더 건강적인 면에도 그렇고요. 생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아침에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또 우리가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여자들이 즐기기에도 실제로는 남성 호르몬이 좀 분비되어 있는 모닝에 아침에 충분히 피로 회복이 충분히 된 그 타이밍에 하면 만족도를 느끼기도 더 쉽고 그리고 또 호르몬의 버프라고 하죠. 호르몬 버프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더 깊게 느끼실 수 있어서 모닝섹스가 건강적인 면에도 그렇고 그리고 호르몬 버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지속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좋아서 실제로는 건강에는 모닝섹스를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정 시에도 임신 위험 없이 안전한 피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피임 방법이 보통 4가지가 있어요. 제일 흔하게 쓰는 거는 콘돔이겠죠. 뭐 질외사정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4가지 방법에는 뭐 따로 분류를 하진 않고요. 콘돔이 있는데 이 콘돔은 100명 중에 콘돔을 사용하고 12명이 임신해서 옵니다예요. 콘돔을 썼는데 왜 임신을 하지가 되게 의문스러우시겠지만 실제로 콘돔 착용 방법이 처음에 관계하실 때부터 내 거에 들어올 때부터 끼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한창 하시다가 약간 사정할 것 같을 때 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타이밍을 놓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끼고서 시작을 하시긴 하셨는데 뺄 때 이거 이렇게 후룩 죽기 전에 빼셔야 되는데 얘가 뺄 때 놓쳐가지고 저 질환에다가 놓친 채로 해가지고 막 사후피임약 받으러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뺄 때도 정액이 새는 게 있고요. 또 제일 많은 게 뭐 콘돔 봤더니 새더라고요. 뭐 찢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100명 중에 12명은 콘돔을 쓰고도 임신하더라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권장할 만한 안전한 피임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막 되게 베스트라고 꼽지는 않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호르몬으로 조절하는 것들이 있는데 호르몬을 조절하는 건 흔하게 자기가 매일 복용하는 먹는 피임약이 있거고요. 이거는 뭐 섹스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매일 챙겨 먹어야 되는 현타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지만 실제로 매일 챙겨 먹는 피임약이 어쨌든 피임 확률이 99.8%라서 제대로만 안 빼먹고 잘 챙겨 먹으시면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피임 방법, 장치를 이제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팔에 낀다거나 이제 자궁 내에 거치를 하게 되는데 팔에 끼는 애는 임플라논이라고 해서 3년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얘는 해놓고 나면 어쨌든 3년 정도는 신경 안 쓰시고 뭐 안에다 사정을 하셔도 전혀 뭐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가 확실히 돼요. 근데 예의 부작용으로는 어쨌든 팔에 거치를 했는데 자궁 내에 작용해야 된다 보니까 호르몬 함량이 조금 높고 그래서 뭐 이상 질출혈이라든지 뭐 몸이 좀 살이 찐다든지 뭐 피부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등등으로 약간 좀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끼셨다가 빼는 경우가 좀 왕왕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에 거치하는 거는 이제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많이 겁내하시기는 하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어린 분일수록 조금 요게 자궁 내에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고 자궁 내에 거치하는 방법은 크게 이 구리를 사용해서 염증을 유발해서 임신이 안 되게 하는 방법하고 호르몬을 통해서 내벽을 얇게 만들어서 임신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안전하고 몸에 친화적인 방법으로는 호르몬 루프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생리통도 좀 완화되고 생리량이 감소되는 거에 있어서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 도움은 되지만 얘 또한 뭐 삽입할 때 공포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거치를 해놓고 한동안 뭐 이상 질출혈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는 있어서 이런 피임 방법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자기 몸에 맞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궁 내에 거치를 한다거나 팔에 이식하는 애들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뭐 어느 타임이든지 안에다 사정하셔도 임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해드릴 정도로 굉장히 확실한 피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피임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환자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보통은 이제 마지막 생리 날짜를 여쭤보고 뭐 생리 패턴이나 이런 거 질문하면서
뭐 생리를 잘 안 해요? 어째요? 하면, 그럼 임신 가능성 없어요? 라는 질문을 당연히 가임기 여성분들에게 첫 번째로 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과잖아요, 저는. 근데, 없어요, 이래요. 그럼 섹스 안 하셨어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 군대 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다들, 아니요, 했는데요. 저 피임을 너무 잘해서요. 그래요? 뭘로 하셨을까요? 그럼, 뭐 콘돔 썼어요. 100명 중에 12명 임신하시는데 그러면 콘돔을 쓰고 혹시 이중 피임이라고 해서 사정을 질환에다 안 하고 콘돔을 썼지만 사정은 또 밖에다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피임 방법을 쓰셨냐. 아니면 피임 약을 먹고 있는데 뭐 균 감염 이런 거 막으시고 콘돔 쓰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 피임을 하셨나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건 또 아니면서 콘돔 썼어요. 또는 질외 사정을 했는데 저는 질외 사정으로 한 번도 임신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임신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오시는데 저희한테 제일 확실한 피임은 마지막 생리 일로부터 섹스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지 임신 아니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피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는 질외 사정 되게 확실해 나는 그만큼 잘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들 그리고 콘돔이면 너무 확실하지 안전하지 이런 콘돔에 대한 너무 맹신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않나 잘 모르고 계셔서 그래서 콘돔을 써서 내가 임신할 일이 전혀 없는데 진짜 막 봤는데 애가 돌아다니고 있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오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횟수가 질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세요. 요즘에 뭐 너무 자주 했더니 나 여기 밑에 헐거워진 느낌이 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실제로는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이제 질압 측정기가 있어가지고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러는데 너 지금 막 일주일에 7번 하고 왔는데도 뭐 하룻밤에 10번씩 하고 왔는데도 봐봐봐 멀쩡하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실제로는 막 잦은 관계나 뭐 되게 계속했다고 해서 뭐 엄청 크신 분하고 했다고 해서 그 질이라는 공간이 탄력성이 엄청 좋은 자리라서 애기 머리통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자주 했다고 해서 거의 뭐 꽂고 자는 수준 아니시라면 24시간 내내 꽂아놨어요. 뭐 360을 꽂아 이런 거 아니시라면 거기 막 헐거워져서 막 이런 걸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보통은 그렇게 막 헐거워지는 느낌은 약간 탄력도가 떨어진 느낌이 일시적으로 드는 거지 질 자체가 그걸로 막 이렇게 늘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막 그런 거 아니어서 그것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주 하셨다고 많이 하셨다고 밑에가 늘어지거나 뭐 착색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 낙태에 대해 어떤 법이 있고 인식은 어떤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불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거나 뭐 어쨌든 임신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암암리에 좀 그냥 수술을 해드렸었다면 이제 병원이 약간 묵인 하에 그냥 해드렸다면 여성의 인권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녀들의 생명권, 건강권도 중요하다, 선택권 중요하다 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헌법에서 오케이 해준 게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어서요. 여전히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현재는 14주 이내에는 어쨌든 임신 중절이 뭐 추천은 아니지만 14주 이내라면 그녀의 건강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의미 내에서 수술은 현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성교육의 개선 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수업을 받는 입장은 아니어서 저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생인 제 딸이 성교육을 받았고 오늘 테스트가 있어라고 해서 공부할 때 이제 저는 어쨌든 산부인과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봤는데 걔는 무슨 암기 과목 외우듯이 여기는 자궁인데다가 난소에다가 막 이게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이렇게 말해줬을 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하기 쉽게 저희도 막 외울 거 엄청 많은 의대 다닐 때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외우면 외워지는 것처럼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살다가 여기저기 섹스 해보고 이러면 다 알겠지만 아직 모르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막 획일화된 교육으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해줘봤자 저 대학생 때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애가 생기는지. 그런 교육으로 만점을 받아봤자 하는 데는 약간 다 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약간 뭐 북유럽에 거기 막 뭐 덴마크나 막 이런 데서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거 보면 애들한테 이런 걸 해줘 막 싶은 그런 막 사파 해가지고 진짜 막 삽입하는 장면이니 이런 걸 실제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파 같은 거 그려줘서 딱 좋아하는 그림체와 막 글씨체를 이렇게 좀 설명해주면서 그래서 왜 이게 지금 나이에는 왜 위험하고 그래서 왜 조심해 줘야 되고 이렇게 좀 설명을 막 생활화 되게 좀
알아듣게 체득화되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법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배란일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자기가 생리를 안 해서 왔을 뿐인데 애가 막 이따만큼 크고 막 이러니까 약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이게 개선이 돼서 조금 가르쳐 드리면 되지 않나. 이건 실은 실생활하고 되게 밀접한 얘기고 건강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미리 알려주고 좀 그들이 납득할 만한 범위 내에서 알려주고 좀 조심하게 하고 소중하게 할 줄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임신을 원치 않으실 때는 뭐 피임을 당연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원치 않는 상황이 돼서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청소년기 뭐 이럴 때 뭐 아니면 뭐 나이가 좀 있더라도 뭐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였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뭐 산모의 건강이 위험시가 된다거나 뭐 성폭행이라든지 강간에 의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설명이 주구장창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더라도 산부인과 자체가 이렇게 험한 데가 아니고 너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고 문제가 안 되게 안전하게 진행할 테니까 이제 좀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걸로 고민하시지 말고 조금 아니다 싶을 때 딱 판단이 서면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지내고 애를 키우면 더 위험성이 높아지니까요. 조금 아니라고 발견이 되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약간 빨리 가서 상담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